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 택시의 큰 주제인 거주 제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개인 택시 하려 그러면 이 거주 제한이 있잖아요. 예. 대표님 이 거주 제한이 뭐예요?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역마다 다 틀린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을 살아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삽입한 거예요. 근데 이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참 모순된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인천에서 했을 때는 인천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고, 지방에서 했을 때는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거주지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주지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인천에서 하고 싶다면 인천에서 할 수 있고, 구태여 거주지 요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도 직업의 자유에서 이건 진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주지 제한을 3년으로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부에서 시행해주는 그 개인 택시 요건 완화하고는 반대로 진행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주지 요건 제한을 쓸 때 문제점이 많은 게, 전에 이분이 인천을 예로 들게요. 인천에서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고 잠깐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몇 달 전출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입원 날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냐고요. 이분이 쉽게 말해서 지리 때문에 그런다고 봤을 때, 이분이 인천에서 30년 살았는데 왜 지리를 모르겠냐고요. 잠깐 갔다 온 거하고 지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것도 거주지 요건을 제한을 두잖아요.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서울 같은 데는 또 살았던 흔적만 있어도 가능해요. 원래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거주지 제한을 해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걸 막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개인 택시 그 취지가 안 맞잖아요. 영업용 경력 없애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그 취지적으로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취지를 많이 파기한 데가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시골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도 거주지 요건을 뒀어요. 1년, 2년을 뒀는데 지금은 그걸 없앴어요. 왜 그러냐? 인구 반입이 안 되니까 그걸 없애면 인구 반입이 되잖아요. 일단요. 그분이 주소지만 옮겨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려가서 살잖아요. 내려가서 살면은 거주 요건을 없애야지. 그렇죠. 예, 그게 맞다고 봐요. 예. 저도 생각했을 때, 저도 20살까지 시골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도 지리 다 알아요. 군단이라서. 근데 정년하고, 만약 3년이라 그러면 3년을 갖다 채우려고 그러면 거의 3년 가서 산 다음에 개인 택시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거주지 요건을 둬버리니까 이제 편법이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거야.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그 거주 요건을 맞추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시키는 거야. 풀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풀어놓은 일이 없는데 안 되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입해서 살지도 않아도 다 전입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택시 거주 제한 없어도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거주지 요건하고 이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지역에서만 이러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가 냈다 하면 서울에서만 이러잖아요. 택시는. 인천 와서 이러는 게 또 아니고 그 한정된 지역에서 이러는데 구태여 거주지 요건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피해본 사례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시내버스를 오래 하신 분인데 서울에는 산 적이 없어요. 인천에만 살았어. 인천에만 살아가지고 서울 개인 택시를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천에 내려와서 주소지를 옮겨서 1년 거주 요건을 만들어갖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인천 그 개인 택시가 그때는 좀 쌌거든요. 싸니까 계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주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거주지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랬더만 이분이 한숨을 쉬었고 다시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 1년 거주하시고 주소지만 옮겨놓는 거죠. 주소지만 옮겨놓고 일은 서울에 가서 시내버스는 하고 다시 인천에서 내려와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아도 주소지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천 개인택시를 사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고요. 거주지 제한을 둔 취지가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지리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시대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지리가 얼마나 잘 됐어요. 네. 콜을 한다면 콜 내비에서 어디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딱 집 앞에까지 가고 내비도 잘 됐고 지금은 승객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뭐 자기 집 갔는데 다 아시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거주지 요건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건 빨리 없애야 돼야 본다고요. 네. 예. 거주지 요건 또 뭐 없는 데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거주지 요건을 둬야 된다면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안 된다면은 거주지 요건이 1년에서 하향이 안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걸 둬야 한다면 한두 달만 가서 활어도 그렇죠. 되는 네, 거지. 맞아요. 구태여 뭐 1년, 2년을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고요. 예. 꼭 필요하다면 3개월 정도만 그렇죠. 개택시 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봐라. 그러면 3개월이면 웬만히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리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건데 그걸 안 찾아보겠냐고요. 아래야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도 개인 택시를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사서 하신다면 지리 모르면은 일단 동서남북을 파악해서 그렇죠. 네. 관공서 위축으로 해서 구청별로 익히면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네. 북구청, 뭐 계양구청, 서구청, 남구청, 미추홀구청 이렇게 쭉 하면은 구청만 찾아다니도 지리는 거의 다 90%는 알았다고 봐요. 구청별로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고. 네네네. 그래서 거주지 요건은 구태여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런 문제를 개인 택시 조합 측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거주지 요건 같은 거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희한테도 전화가 와서 저희가 개인 택시 조합 상담실이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왜 그걸 없애지 못하냐?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뭐냐? 근데 개인 택시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조례예요. 시조례.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건 시조례를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인천 택시에 관심이 많아요. 사는 데는 딴 데인데 왜냐하면 인천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 그 번호판 시세도 좀 저렴하고. 예. 근데 거주지 제한 때문에 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참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그러면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만 해놓고 그 기간만 채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불법을 조장한다는 얘기죠. 예. 앞에도 잠깐 사례 하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거주지 제한 때문에 낭패 본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희하고 계약까지 다 하고 저희 직원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계약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계약서까지 쓰고 구청에다 인가를 집어넣었는데 구청에서 반려가 돼 있어요. 네.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려고 적금 들은 것도 다 해약을 하고 네네. 다 금액까지 맞춰놨는데 거주지 조건이 딱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분은 전에 살았던 거 네. 전에 20년 30년을 살았으니까 거주지 요건하고 상관을 안 한 거야. 네. 안 왔는데 구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거주지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이분이 반려시켜서 왔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딱 크잖아요. 이분이 거주지 요건은 무슨 상관이 있냐고. 20년 30년 살았는데 이분이 지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행정적인 조치 거주지 요건에 불필요한 거에 묶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그분은 개인 택시 결국은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사서 지금 길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예, 그렇죠.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넘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봐서 아는데 개인 택시 그냥 돈 주면 사는 걸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 택시 자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좀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나 뭐 국회 차원에서도 이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골 같은 데도 이제 젊은 층도 없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개인 택시 하겠다는데 굳이 거기다가 거주지 제한을 둘 필요가 뭐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화제였습니다.